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물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물건들이 주는 편리함보다 그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언젠가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비싸게 주고 샀다는 아쉬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비움을 통해 채움을 배우고 공간마다 철학을 담아 삶을 가꾸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10평대 후반, 우리에게 익숙한 크기의 한 아파트. 이곳은 남편과 아내, 8살 아이와 7달 된 고양이, 4식구가 살아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무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의 문을 열고 공간에 담긴 의미와 삶의 지혜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집의 심장, 거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의 거실 컨셉은 놀랍게도 배려의 공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 말끔하게 정돈된 공간을 마주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질러진 장난감도 밤새 마신 컵도 없는 깨끗한 거실. 그 순간, 아,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 하는 따뜻한 감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공간을 정리해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배려였습니다. 그날 이후 거실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 역시 다른 가족을 위해 공간을 정돈하며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 이 아름다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실에는 소파와 에어컨처럼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의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칙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배려의 공간이니 이렇게 해야 해라고 혼자 다짐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한국의 많은 가정이 그렇듯 거실은 가장 편안한 휴식처이자 때로는 가장 어지르기 쉬운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외출 전과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거실을 정리한다. 둘째, 개인의 물건은 각자의 공간으로 가져간다. 셋째, 아이가 마음껏 놀아도 좋지만 놀이가 끝나면 리셋 타임을 갖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이 규칙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꾸준한 반복과 소통을 통해 천천히 가족 모두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함께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정리의 중요성과 서로를 위한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놀랍게도 이 집엔 붙박이 신발장이 없습니다.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현관. 이곳의 규칙 또한 단순합니다. 각자 지금 가장 자주 신는 신발 한 켤레씩만 꺼내두고 나머지는 베란다에 마련된 작은 신발장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큰 신발장을 쓸 때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신지도 않는 신발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발장이 작아지자 역설적으로 이 신발은 이제 신지 않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며 자연스럽게 비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간이 우리의 소유를 결정한다는 것,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이제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이름 붙여진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식탁에서는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그렇기에 주방은 늘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집의 철학입니다. 주방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즉시 설거지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건조된 식기들은 즉시 제자리에 수납합니다. 물건이 밖에 나와 있으면 편리할 것 같지만 어수선한 주방은 요리하고 싶은 의욕마저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는다입니다. 차키 하나, 고지서 한 장이 놓이는 순간 그곳은 온갖 물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버립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래서 식사나 놀이가 끝나면 식탁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납장 안을 들여다볼까요? 상부장에는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손이 닿기 쉬운 아래 칸에는 매일 사용하는 식기들을, 그 위 칸에는 혹시 모를 손님을 위한 그릇과 반찬통을 보관합니다. 과거에는 손님 맞이를 위해 수많은 그릇 세트를 구비해 두었지만 외식 문화가 보편화된 요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그릇만으로도 6명 정도의 손님은 충분히 대접할 수 있고 부족하다면 디자인이 예쁜 유리 반찬통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의 정수기 바로 위에는 컵을 두어 동선을 최적화하고 수저통에는 가족 수에 맞춰 숟가락과 젓가락을 3벌씩만 둡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 사용 후에 바로 설거지를 해서 제자리에 놓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냉장고의 변화입니다. 신혼 시절, 가전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을 듣고 861리터짜리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공간은 신선한 식재료가 아닌 언제 샀는지도 모를 냉동식품과 남은 음식들로 채워지는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음식이 순환되지 않고 쌓이기만 하니 오히려 신선한 음식을 먹기 힘들어지고 낭비만 늘어났죠. 그래서 과감하게 298리터의 작은 냉장고로 교체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가 작아지니 계획적인 소비를 하게 되고 아이가 오늘 저녁은 고등어구이가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날 저녁 시장에 가서 딱 고등어만 사오는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재료 배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한국의 환경 덕분에 굳이 냉장고에 많은 것을 쌓아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작은 냉장고는 낭비를 줄이고 가족에게 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물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주방은 일회용품 없는 주방을 지향합니다. 플라스틱 수세미 대신 자연에서 온 진짜 수세미를, 액체 세제 대신 플라스틱 통이 나오지 않는 설거지 비누를 사용합니다. 생수병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직접 필터를 관리하는 브리타 정수기를 쓰고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져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티슈 대신 아기 때 쓰던 가재 손수건을 여러 장 두고 사용합니다. 일회용 랩 대신 여러 번 세척해서 쓸 수 있는 실리콘 랩을, 우유팩은 깨끗하게 씻어 말려 김치나 생선을 썰 때 도마 대용으로 활용합니다. 우유팩은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져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자원인데 이렇게 재활용하거나 주민센터에 가져가 화장지나 건전지로 교환하며 자원의 선순환에 동참합니다. 한 영상에서 코에 빨대가 껴 고통받는 거북이를 본 충격 이후 일회용 빨대 대신 세척이 편리한 유리 빨대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편리함 대신 씻고 말리고 정리하는 수고로움이 더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물건들이 결국 사람에게도, 즉 나와 내 가족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구를 위해서라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친환경적인 삶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욕실입니다.
이 집에서 욕실은 가장 단순한 공간으로 불립니다. 욕실은 습기 때문에 물때와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집안에서 청소하기 가장 귀찮은 공간 중 하나입니다. 청소를 하려면 밖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을 드러내고 옮겨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죠. 그래서 해결책은 단 하나, 물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샴푸, 바디워시, 비누, 치약, 수건, 그리고 청소도구. 딱 이 정도만 욕실에 둡니다. 모든 물건은 바닥에 닿지 않도록 공중부양 수납을 활용합니다. 녹이 슬기 쉬운 스테인리스 대신 플라스틱 S자 고리를 이용해 샴푸 등을 걸어두면 물때가 끼지 않고 청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욕실 청소에도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는 김에 청소입니다. 손을 씻는 김에 수전을 한번 닦아주고 샤워를 할 때 생긴 비누 거품으로 거울과 바닥을 가볍게 문질러주는 겁니다. 청소를 날 잡아서 하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대충 하는 일상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깨끗한 욕실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옷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공간의 컨셉은 존중의 공간이자 매일 입고 싶은 옷만 있는 옷장입니다. 미니멀리즘을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의 옷을 비우는 것을 넘어 남편의 옷까지 간섭하기 시작하며 불행을 느꼈다고 합니다. 미니멀리스트라면 옷이 적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남편에게 이 옷 안 입으니까 버리는 게 어때?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패션은 개인의 취향이며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간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로 남편의 공간과 취향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제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데도 말이죠. 낡았거나 한 계절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거나 관리가 너무 어려운 옷들을 기준으로 과감히 비워냈습니다. 그렇게 비우고 남은 옷들은 전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들이었습니다. 옷의 가짓수는 줄었지만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은 오히려 더 즐거워졌습니다. 이 집의 옷장은 사계절 옷을 한 번에 다 걸어두는 방식을 택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최근에는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날씨 변덕이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옷을 걸어두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수납장을 더 사서 옷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공간에 맞춰 옷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이 집의 원칙입니다. 보이는 수납은 내가 가진 옷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공간입니다. 이사를 오면서 아이의 독립된 방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거실 한쪽에 아이의 물건을 보관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난감보다는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이곳은 주로 미술 용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작은 수납함이 가득 차면 아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꺼내 비울 것과 남길 것을 분류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아이에게 수많은 장난감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져주고 부모의 시간을 벌기 위한 어쩌면 부모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장난감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난감의 진짜 가치는 함께 노는 것에 있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몇 번 안 가지고 놀아서 아까운데 하는 생각들은 모두 부모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자
아이의 진짜 관심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가 블록보다는 만들기를, 실내 놀이보다는 바깥 활동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넘쳐나는 장난감이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라고 이 부부는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함께 정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몰래 버리거나 강요하는 대신 왜 정리가 필요한지, 물건이 제자리에 없을 때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지를 아이가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몇 번의 불편함을 겪은 아이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정리의 필요성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베란다는 한때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였습니다. 손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된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투명한 공간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필요한 것만 두어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둘러본 이 집은 미니멀리즘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이며 공간의 철학을 담아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지혜입니다. 배려, 사랑, 단순함, 존중, 투명함. 각 공간에 부여된 이름처럼 이 가족은 비움을 통해 관계의 회복과 내면의 평화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차 정작 소중한 가치를 둘 공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을,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비움을 통한 체험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물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물건들이 주는 편리함보다 그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언젠가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비싸게 주고 샀다는 아쉬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비움을 통해 채움을 배우고 공간마다 철학을 담아 삶을 가꾸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10평대 후반, 우리에게 익숙한 크기의 한 아파트. 이곳은 남편과 아내, 8살 아이와 7달 된 고양이, 4식구가 살아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무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의 문을 열고 공간에 담긴 의미와 삶의 지혜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집의 심장, 거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의 거실 컨셉은 놀랍게도 배려의 공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 말끔하게 정돈된 공간을 마주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질러진 장난감도 밤새 마신 컵도 없는 깨끗한 거실. 그 순간, 아,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 하는 따뜻한 감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공간을 정리해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배려였습니다. 그날 이후 거실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 역시 다른 가족을 위해 공간을 정돈하며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
이 아름다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실에는 소파와 에어컨처럼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의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칙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배려의 공간이니 이렇게 해야 해라고 혼자 다짐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한국의 많은 가정이 그렇듯 거실은 가장 편안한 휴식처이자 때로는 가장 어지르기 쉬운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외출 전과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거실을 정리한다. 둘째, 개인의 물건은 각자의 공간으로 가져간다. 셋째, 아이가 마음껏 놀아도 좋지만 놀이가 끝나면 리셋 타임을 갖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이 규칙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꾸준한 반복과 소통을 통해 천천히 가족 모두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함께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정리의 중요성과 서로를 위한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놀랍게도 이 집엔 붙박이 신발장이 없습니다.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현관. 이곳의 규칙 또한 단순합니다. 각자 지금 가장 자주 신는 신발 한 켤레씩만 꺼내두고 나머지는 베란다에 마련된 작은 신발장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큰 신발장을 쓸 때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신지도 않는 신발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발장이 작아지자 역설적으로 이 신발은 이제 신지 않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며 자연스럽게 비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간이 우리의 소유를 결정한다는 것,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이제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이름 붙여진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식탁에서는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그렇기에 주방은 늘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집의 철학입니다. 주방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즉시 설거지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건조된 식기들은 즉시 제자리에 수납합니다. 물건이 밖에 나와 있으면 편리할 것 같지만 어수선한 주방은 요리하고 싶은 의욕마저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는다입니다. 차키 하나, 고지서 한 장이 놓이는 순간 그곳은 온갖 물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버립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래서 식사나 놀이가 끝나면 식탁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납장 안을 들여다볼까요? 상부장에는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손이 닿기 쉬운 아래 칸에는 매일 사용하는 식기들을, 그 위 칸에는 혹시 모를 손님을 위한 그릇과 반찬통을 보관합니다. 과거에는 손님 맞이를 위해 수많은 그릇 세트를 구비해 두었지만 외식 문화가 보편화된 요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그릇만으로도 6명 정도의 손님은 충분히 대접할 수 있고 부족하다면 디자인이 예쁜 유리 반찬통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의 정수기 바로 위에는 컵을 두어 동선을 최적화하고 수저통에는 가족 수에 맞춰 숟가락과 젓가락을 3벌씩만 둡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 사용 후에 바로 설거지를 해서 제자리에 놓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냉장고의 변화입니다. 신혼 시절, 가전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을 듣고 861리터짜리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공간은 신선한 식재료가 아닌 언제 샀는지도 모를 냉동식품과 남은 음식들로 채워지는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음식이 순환되지 않고 쌓이기만 하니 오히려 신선한 음식을 먹기 힘들어지고 낭비만 늘어났죠. 그래서 과감하게 298리터의 작은 냉장고로 교체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가 작아지니 계획적인 소비를 하게 되고 아이가 오늘 저녁은 고등어구이가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날 저녁 시장에 가서 딱 고등어만 사오는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재료 배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한국의 환경 덕분에 굳이 냉장고에 많은 것을 쌓아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작은 냉장고는 낭비를 줄이고 가족에게 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물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주방은 일회용품 없는 주방을 지향합니다. 플라스틱 수세미 대신 자연에서 온 진짜 수세미를, 액체 세제 대신 플라스틱 통이 나오지 않는 설거지 비누를 사용합니다. 생수병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직접 필터를 관리하는 브리타 정수기를 쓰고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져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티슈 대신 아기 때 쓰던 가재 손수건을 여러 장 두고 사용합니다. 일회용 랩 대신 여러 번 세척해서 쓸 수 있는 실리콘 랩을, 우유팩은 깨끗하게 씻어 말려 김치나 생선을 썰 때 도마 대용으로 활용합니다. 우유팩은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져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자원인데 이렇게 재활용하거나 주민센터에 가져가 화장지나 건전지로 교환하며 자원의 선순환에 동참합니다. 한 영상에서 코에 빨대가 껴 고통받는 거북이를 본 충격 이후 일회용 빨대 대신 세척이 편리한 유리 빨대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편리함 대신 씻고 말리고 정리하는 수고로움이 더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물건들이 결국 사람에게도, 즉 나와 내 가족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구를 위해서라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친환경적인 삶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욕실입니다. 이 집에서 욕실은 가장 단순한 공간으로 불립니다. 욕실은 습기 때문에 물때와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집안에서 청소하기 가장 귀찮은 공간 중 하나입니다. 청소를 하려면 밖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을 드러내고 옮겨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죠. 그래서 해결책은 단 하나, 물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샴푸, 바디워시, 비누, 치약, 수건, 그리고 청소도구, 딱 이 정도만 욕실에 둡니다. 모든 물건은 바닥에 닿지 않도록 공중부양 수납을 활용합니다. 녹이 슬기 쉬운 스테인리스 대신 플라스틱 S자 고리를 이용해 샴푸 등을 걸어두면 물때가 끼지 않고 청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욕실 청소에도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는 김에 청소입니다. 손을 씻는 김에 수전을 한번 닦아주고 샤워를 할 때 생긴 비누 거품으로 거울과 바닥을 가볍게 문질러주는 겁니다. 청소를 날 잡아서 하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대충 하는 일상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깨끗한 욕실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옷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공간의 컨셉은 존중의 공간이자 매일 입고 싶은 옷만 있는 옷장입니다. 미니멀리즘을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의 옷을 비우는 것을 넘어 남편의 옷까지 간섭하기 시작하며 불행을 느꼈다고 합니다. 미니멀리스트라면 옷이 적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남편에게 이 옷 안 입으니까 버리는 게 어때?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패션은 개인의 취향이며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간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로 남편의 공간과 취향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제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데도 말이죠. 낡았거나 한 계절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거나 관리가 너무 어려운 옷들을 기준으로 과감히 비워냈습니다. 그렇게 비우고 남은 옷들은 전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들이었습니다. 옷의 가짓수는 줄었지만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은 오히려 더 즐거워졌습니다. 이 집의 옷장은 사계절 옷을 한 번에 다 걸어두는 방식을 택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최근에는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날씨 변덕이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옷을 걸어두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수납장을 더 사서 옷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공간에 맞춰 옷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이 집의 원칙입니다. 보이는 수납은 내가 가진 옷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공간입니다. 이사를 오면서 아이의 독립된 방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거실 한쪽에 아이의 물건을 보관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난감보다는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이곳은 주로 미술 용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작은 수납함이 가득 차면 아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꺼내 비울 것과 남길 것을 분류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아이에게 수많은 장난감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져주고 부모의 시간을 벌기 위한 어쩌면 부모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장난감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난감의 진짜 가치는 함께 노는 것에 있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몇 번 안 가지고 놀아서 아까운데 하는 생각들은 모두 부모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자 아이의 진짜 관심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가 블록보다는 만들기를, 실내 놀이보다는 바깥 활동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넘쳐나는 장난감이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라고 이 부부는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함께 정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몰래 버리거나 강요하는 대신 왜 정리가 필요한지, 물건이 제자리에 없을 때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지를 아이가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몇 번의 불편함을 겪은 아이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정리의 필요성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베란다는 한때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였습니다. 손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된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투명한 공간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필요한 것만 두어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둘러본 이 집은 미니멀리즘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이며 공간의 철학을 담아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지혜입니다. 배려, 사랑, 단순함, 존중, 투명함, 각 공간에 부여된 이름처럼 이 가족은 비움을 통해 관계의 회복과 내면의 평화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차 정작 소중한 가치를 둘 공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을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비움을 통한 채움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물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물건들이 주는 편리함보다 그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언젠가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비싸게 주고 샀다는 아쉬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비움을 통해 채움을 배우고 공간마다 철학을 담아 삶을 가꾸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10평대 후반, 우리에게 익숙한 크기의 한 아파트. 이곳은 남편과 아내, 8살 아이와 7달 된 고양이, 4식구가 살아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무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의 문을 열고 공간에 담긴 의미와 삶의 지혜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집의 심장, 거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의 거실 컨셉은 놀랍게도 배려의 공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 말끔하게 정돈된 공간을 마주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질러진 장난감도 밤새 마신 컵도 없는 깨끗한 거실. 그 순간, 아,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 하는 따뜻한 감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공간을 정리해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배려였습니다. 그날 이후 거실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 역시 다른 가족을 위해 공간을 정돈하며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 이 아름다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실에는 소파와 에어컨처럼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의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칙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배려의 공간이니 이렇게 해야 해라고 혼자 다짐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한국의 많은 가정이 그렇듯 거실은 가장 편안한 휴식처이자 때로는 가장 어지르기 쉬운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외출 전과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거실을 정리한다. 둘째, 개인의 물건은 각자의 공간으로 가져간다. 셋째, 아이가 마음껏 놀아도 좋지만 놀이가 끝나면 리셋 타임을 갖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이 규칙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꾸준한 반복과 소통을 통해 천천히 가족 모두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함께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정리의 중요성과 서로를 위한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놀랍게도 이 집엔 붙박이 신발장이 없습니다.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현관. 이곳의 규칙 또한 단순합니다. 각자 지금 가장 자주 신는 신발 한 켤레씩만 꺼내두고 나머지는 베란다에 마련된 작은 신발장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큰 신발장을 쓸 때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신지도 않는 신발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발장이 작아지자 역설적으로 이 신발은 이제 신지 않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며 자연스럽게 비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간이 우리의 소유를 결정한다는 것,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이제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이름 붙여진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식탁에서는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그렇기에 주방은 늘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집의 철학입니다. 주방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즉시 설거지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건조된 식기들은 즉시 제자리에 수납합니다. 물건이 밖에 나와 있으면 편리할 것 같지만 어수선한 주방은 요리하고 싶은 의욕마저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는다입니다. 차키 하나, 고지서 한 장이 놓이는 순간 그곳은 온갖 물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버립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래서 식사나 놀이가 끝나면 식탁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납장 안을 들여다볼까요? 상부장에는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손이 닿기 쉬운 아래 칸에는 매일 사용하는 식기들을, 그 위 칸에는 혹시 모를 손님을 위한 그릇과 반찬통을 보관합니다. 과거에는 손님 맞이를 위해 수많은 그릇 세트를 구비해 두었지만 외식 문화가 보편화된 요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그릇만으로도 6명 정도의 손님은 충분히 대접할 수 있고 부족하다면 디자인이 예쁜 유리 반찬통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의 정수기 바로 위에는 컵을 두어 동선을 최적화하고 수저통에는 가족 수에 맞춰 숟가락과 젓가락을 3벌씩만 둡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 사용 후에 바로 설거지를 해서 제자리에 놓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냉장고의 변화입니다. 신혼 시절, 가전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을 듣고 861리터짜리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공간은 신선한 식재료가 아닌 언제 샀는지도 모를 냉동식품과 남은 음식들로 채워지는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음식이 순환되지 않고 쌓이기만 하니 오히려 신선한 음식을 먹기 힘들어지고 낭비만 늘어났죠. 그래서 과감하게 298리터의 작은 냉장고로 교체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가 작아지니 계획적인 소비를 하게 되고 아이가 오늘 저녁은 고등어구이가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날 저녁 시장에 가서 딱 고등어만 사오는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재료 배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한국의 환경 덕분에 굳이 냉장고에 많은 것을 쌓아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작은 냉장고는 낭비를 줄이고 가족에게 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물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주방은 일회용품 없는 주방을 지향합니다. 플라스틱 수세미 대신 자연에서 온 진짜 수세미를, 액체 세제 대신 플라스틱 통이 나오지 않는 설거지 비누를 사용합니다. 생수병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직접 필터를 관리하는 브리타 정수기를 쓰고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져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티슈 대신 아기 때 쓰던 가재 손수건을 여러 장 두고 사용합니다. 일회용 랩 대신 여러 번 세척해서 쓸 수 있는 실리콘 랩을, 우유팩은 깨끗하게 씻어 말려 김치나 생선을 썰 때 도마 대용으로 활용합니다. 우유팩은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져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자원인데 이렇게 재활용하거나 주민센터에 가져가 화장지나 건전지로 교환하며 자원의 선순환에 동참합니다. 한 영상에서 코에 빨대가 껴 고통받는 거북이를 본 충격 이후 일회용 빨대 대신 세척이 편리한 유리 빨대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편리함 대신 씻고 말리고 정리하는 수고로움이 더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물건들이 결국 사람에게도
즉 나와 내 가족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구를 위해서라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친환경적인 삶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욕실입니다. 이 집에서 욕실은 가장 단순한 공간으로 불립니다. 욕실은 습기 때문에 물때와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집안에서 청소하기 가장 귀찮은 공간 중 하나입니다. 청소를 하려면 밖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을 드러내고 옮겨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죠. 그래서 해결책은 단 하나, 물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샴푸, 바디워시, 비누, 치약, 수건, 그리고 청소도구, 딱 이 정도만 욕실에 둡니다. 모든 물건은 바닥에 닿지 않도록 공중부양 수납을 활용합니다. 녹이 슬기 쉬운 스테인리스 대신 플라스틱 S자 고리를 이용해 샴푸 등을 걸어두면 물때가 끼지 않고 청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욕실 청소에도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는 김에 청소입니다. 손을 씻는 김에 수전을 한번 닦아주고 샤워를 할 때 생긴 비누 거품으로 거울과 바닥을 가볍게 문질러주는 겁니다. 청소를 날 잡아서 하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대충 하는 일상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깨끗한 욕실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옷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공간의 컨셉은 존중의 공간이자 매일 입고 싶은 옷만 있는 옷장입니다. 미니멀리즘을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의 옷을 비우는 것을 넘어 남편의 옷까지 간섭하기 시작하며 불행을 느꼈다고 합니다. 미니멀리스트라면 옷이 적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남편에게 이 옷 안 입으니까 버리는 게 어때?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패션은 개인의 취향이며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간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로 남편의 공간과 취향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제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데도 말이죠. 낡았거나 한 계절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거나 관리가 너무 어려운 옷들을 기준으로 과감히 비워냈습니다. 그렇게 비우고 남은 옷들은 전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들이었습니다. 옷의 가짓수는 줄었지만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은 오히려 더 즐거워졌습니다. 이 집의 옷장은 사계절 옷을 한 번에 다 걸어두는 방식을 택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최근에는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날씨 변덕이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옷을 걸어두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수납장을 더 사서 옷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공간에 맞춰 옷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이 집의 원칙입니다. 보이는 수납은 내가 가진 옷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공간입니다. 이사를 오면서 아이의 독립된 방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거실 한쪽에 아이의 물건을 보관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난감보다는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이곳은 주로 미술 용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작은 수납함이 가득 차면 아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꺼내 비울 것과 남길 것을 분류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아이에게 수많은 장난감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져주고 부모의 시간을 벌기 위한 어쩌면 부모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장난감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난감의 진짜 가치는 함께 노는 것에 있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몇 번 안 가지고 놀아서 아까운데 하는 생각들은 모두 부모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자 아이의 진짜 관심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가 블록보다는 만들기를, 실내 놀이보다는 바깥 활동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넘쳐나는 장난감이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라고 이 부부는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함께 정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몰래 버리거나 강요하는 대신 왜 정리가 필요한지, 물건이 제자리에 없을 때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지를 아이가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몇 번의 불편함을 겪은 아이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정리의 필요성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베란다는 한때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였습니다. 손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된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투명한 공간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필요한 것만 두어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둘러본 이 집은 미니멀리즘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이며 공간의 철학을 담아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지혜입니다. 배려, 사랑, 단순함, 존중, 투명함, 각 공간에 부여된 이름처럼 이 가족은 비움을 통해 관계의 회복과 내면의 평화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차 정작 소중한 가치를 둘 공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을,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비움을 통한 채움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물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물건들이 주는 편리함보다 그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언젠가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비싸게 주고 샀다는 아쉬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비움을 통해 채움을 배우고 공간마다 철학을 담아 삶을 가꾸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10평대 후반, 우리에게 익숙한 크기의 한 아파트. 이곳은 남편과 아내, 8살 아이와 7달 된 고양이, 4식구가 살아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무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의 문을 열고 공간에 담긴 의미와 삶의 지혜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집의 심장, 거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의 거실 컨셉은 놀랍게도 배려의 공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 말끔하게 정돈된 공간을 마주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질러진 장난감도 밤새 마신 컵도 없는 깨끗한 거실. 그 순간, 아,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 하는 따뜻한 감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공간을 정리해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배려였습니다. 그날 이후 거실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 역시 다른 가족을 위해 공간을 정돈하며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 이 아름다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실에는 소파와 에어컨처럼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의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칙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배려의 공간이니 이렇게 해야 해라고 혼자 다짐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한국의 많은 가정이 그렇듯 거실은 가장 편안한 휴식처이자 때로는 가장 어지르기 쉬운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외출 전과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거실을 정리한다. 둘째, 개인의 물건은 각자의 공간으로 가져간다. 셋째, 아이가 마음껏 놀아도 좋지만 놀이가 끝나면 리셋 타임을 갖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이 규칙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꾸준한 반복과 소통을 통해 천천히 가족 모두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함께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정리의 중요성과 서로를 위한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놀랍게도 이 집엔 붙박이 신발장이 없습니다.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현관. 이곳의 규칙 또한 단순합니다. 각자 지금 가장 자주 신는 신발 한 켤레씩만 꺼내두고 나머지는 베란다에 마련된 작은 신발장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큰 신발장을 쓸 때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신지도 않는 신발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발장이 작아지자 역설적으로 이 신발은 이제 신지 않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며 자연스럽게 비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간이 우리의 소유를 결정한다는 것,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이제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이름 붙여진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식탁에서는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그렇기에 주방은 늘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집의 철학입니다. 주방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즉시 설거지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건조된 식기들은 즉시 제자리에 수납합니다. 물건이 밖에 나와 있으면 편리할 것 같지만 어수선한 주방은 요리하고 싶은 의욕마저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는다입니다. 차키 하나, 고지서 한 장이 놓이는 순간 그곳은 온갖 물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버립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래서 식사나 놀이가 끝나면 식탁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납장 안을 들여다볼까요? 상부장에는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손이 닿기 쉬운 아래 칸에는 매일 사용하는 식기들을, 그 위 칸에는 혹시 모를 손님을 위한 그릇과 반찬통을 보관합니다. 과거에는 손님 맞이를 위해 수많은 그릇 세트를 구비해 두었지만 외식 문화가 보편화된 요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그릇만으로도 6명 정도의 손님은 충분히 대접할 수 있고 부족하다면 디자인이 예쁜 유리 반찬통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의 정수기 바로 위에는 컵을 두어 동선을 최적화하고 수저통에는 가족 수에 맞춰 숟가락과 젓가락을 3벌씩만 둡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 사용 후에 바로 설거지를 해서 제자리에 놓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냉장고의 변화입니다. 신혼 시절, 가전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을 듣고
861리터짜리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공간은 신선한 식재료가 아닌 언제 샀는지도 모를 냉동식품과 남은 음식들로 채워지는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음식이 순환되지 않고 쌓이기만 하니 오히려 신선한 음식을